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서는요, 장례를 치르는 게 뭐랄까, 거의 전쟁 같다고들 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말 뜻밖의 해결책은 없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3일장이 끝나야 비로소 화장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이요, 요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 아프게 대변하고 있어요. 아니,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전쟁이라뇨?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화장 대란이라는 게 대체 어떤 현실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화장장을 못 구해서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충청도, 심지어 강원도까지 몇 시간씩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원정화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당연히 장례는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으로 늘어지고요. 정말 슬픔에 잠긴 유족들한테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자, 그럼 이게 그냥 몇몇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넘어서 숫자로 보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지금 보시는 이 숫자, 94%.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한다는 건데 사실 진짜 놀라운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30년 전 1993년만 해도 화장률이 19.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94%. 말 그대로 30년 만에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화장 수요는 폭발했는데 시설이 전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많이 사는 수도권은 정말 심각합니다. 보세요. 전체 화장의 거의 40%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데 화장 시설은 전국 시설의 26%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15.8%, 경기도는 24.7%나 화장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그냥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장은 대표적인 님비, 그러니까 기피 시설이라서 주민 반대가 엄청나고요. 부지 선정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사실상 새로 짓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거예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쪽으로 동시에 밀려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자, 첫 번째 파도는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파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도, 이건 2001년에 만들어진 법 때문인데 2031년부터 수많은 묘지들을 의무적으로 파내야 해요. 여기서 또 엄청난 화장 수요가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시스템으로는요, 이 두 파도를 감당할 준비가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드렸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아주 창의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바로 해외에서 시작된 수직적 묘지 재활용이라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리프트 앤 딥이라고 하는데요.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기존 묘지 있죠? 그 자리를 더 깊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계시던 분의 유골을 정중하게 수습해서 그 더 깊은 곳 아래쪽에 다시 모시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을 다음 세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을 세대별로 이렇게 수직으로 공유하는 개념이에요.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과정을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 첫째, 먼저 기존 유골을 아주 정중하게 수습합니다. 둘째, 그 묘 자리를 훨씬 더 깊게 파고요. 셋째, 수습했던 기존 유골을 그 아래쪽에 다시 안치합니다. 그러면 넷째, 그 위에 새로운 분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딱 하고 생기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 기존 묘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묘지, 그러니까 매장 문제 해결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얘기하던 화장 대란을 해결한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비자발적 화장 수요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화장률 94% 안에는 사실 매장을 하고 싶었지만 땅이 없어서 또는 60년 뒤에 어차피 파내야 하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못해 화장을 선택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품위 있고 지속 가능한 매장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선택지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장장으로 몰리던 수요가 분산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2018년에 아예 법으로 이 묘지 재사용을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제도 하나로 앞으로 100년간 필요할 새 묘지 땅을 무려 38%나 줄일 수 있대요. 38%. 어마어마한 효과죠. 영국 런던은 한술 더 뜹니다. 런던 시티 묘지 같은 경우는요, 새로 묘를 쓰는 것의 60% 이상이 바로 이 재사용 묘지예요. 심지어 영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매장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이건 뭐 사실상 묘지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은 현행 방식대로 60년 뒤에 강제로 파내서 화장해야 하는 길. 기억이 단절되고 화장 대란만 가중시키죠. 반면에 오른쪽은 같은 자리에서 세대를 이어 기억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화장 시설의 부담도 덜어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뭘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건 법 개정입니다. 지금은 불법이거든요. 이걸 합법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원래 계시던 분의 유족과 새로 들어올 분의 유족, 양쪽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는 명확한 절차도 만들어야 하고요. 특히 이거 공간은 부족한데 조상님들을 한 곳에 모시고 싶어하는 우리 선산 문화에 정말 딱 맞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무조건 더 짓고 더 넓히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인을 모실 땅을 두고 싸우는 대신에 함께 공존하는 지혜를 선택할 수는 없을까요? 이건 단순히 땅이나 기술, 법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미래 세대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죠.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자리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차가운 화장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 흘리는 유족들에게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요?